상업성과 대중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굉장히 오래된 떡밥이죠. 예술성이냐, 대중성이냐, 상업성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창작자들이 정말 많이 하죠. 거의 뭐 심심하면 모여서 하는 수준인데, 근데 저는 이런 거를 흑백 논리로 취급하기보다는 그냥 본질은 뭐냐, 그냥 내가 지금 굶어 죽겠으니까 돈을 벌고 싶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돈을 버는 필요 조건이 뭔지만 알면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상업성의 정의가 뭐냐? 또 한번 봐야겠죠? 상업성의 정의가 뭐냐면 상업으로 이윤을 얻는 것을 중요시하는 특성이에요. 위에 말한 이거죠? 돈을 벌려고 한다. 이게 상업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굳이 돈을 내서 이거를 교환을 해 간다. 아, 저걸 돈을 내고 꼭 사야겠다, 라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바로 상업성이라고 보면 되죠. 상업성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첫 번째는 시장 종속형이에요. 외부 욕망을 추종하는 스타일이에요. 특징이 뭐냐면 이미 존재하는 수요, 지금 팔리고 있는 거를 나도 저거 팔아야겠다라고 진입을 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빠른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원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 브랜드로 축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대표적인 예시가 요즘 유행하는 두쫑쿠죠. 네, 두쫑쿠를 많은 업장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게 한번 또 확 꺼지면은 그 두쫑쿠가 당장은 어떤 가게 보탬이 될지 몰라도 이게 한번 확 시들고 나면은 우리 가게만의 무언가로 남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자아투사형이죠. 요거는 좀 오타쿠이신 분들, 아니면 어떤 예술가로서의 예민함, 민감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번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징은 이런 게 있어요. 온전히 나의 정서에 진실하다. 내가 느낀 거를 최대한 표현해내는 것에 집중하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특징 두 번째가 이런 게 있어요. 라푼젤 마케팅이라고 해서, 라푼젤이 왜 머리를 탑 밑으로 떨어뜨려 놓고 하염없이 왕자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수익은 좀 운에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특징 3번은 이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가끔씩 아주 희소한 확률로 잭팟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좀 체인소맨 같은, 네, 요런 작품들이 있죠. 진짜 타츠키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면은 정말 뭔가 인간 내면의 그 자신의 욕망을 스스럼 없이 드러낸 그런 작품들이 많죠. 약간 기안84님도 이런 스타일에 좀 해당을 하는 편이고.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조 설계형이 있습니다. 구조 설계형은 뭐냐면 욕망을 설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설계자죠. 특징이 거의 심리학자 수준이에요. 디자이너로서 감도가 엄청 좋거나 뭔가 이 전체 구조적인 거를 잘 봐요. 그래서 무엇을 느끼게 할 것인지 딱 의도가 명확하고, 그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치밀한 접근을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게 되고, 독자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시장가에 영향을 받지 않죠.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홀로라이브 같이 기획사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기획사라는 게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러니까 어떤 아이돌의 완벽한 모습들을 세팅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선망하게 만드는 게 기획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기획사 아니면은 일부 인스타툰 작가님들,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작가님들은 보통 광고도 많이 받으시고요. 자기만의 굿즈도 파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이 어떤 게 반드시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좀 자아투사형이구나. 그러면은 아, 지금 당장 돈을 벌긴 좀 어렵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바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좀 시장에 현재 나와 있는 이미 잘 팔리는 것들을 약간 추종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시장가를 좀 쥐락펴락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구조 설계형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세 개를 전부 다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이 네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돈을 벌려면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일단 살 사람을 정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팔지는 알아야죠. 적어도. 이게 모호한 두루뭉실한 일반 대중, 많은 사람들한테 팔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대중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살 사람도 정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뾰족하게 정의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한국적인 거를 고가치로 평가하는 사람, 뭐 박물관에 가서 그 박물관 굿즈, 뮤즈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해외에서 요즘 K 문화가 호응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국적인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조금 더 뾰족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기복적인 거, 요즘에 액막이 많이 팔리는 거 알아요? 이런 거, 뭔가 내 삶이 지금 불안해서 기복적인 거를 바라는 사람, 아니면은 특정 표현이나 테마 장르의 콜렉터, 뭐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하고 작업을 하고 싶을 수 있죠. 주로 회사나 어떤 1인 기업, 그런 분들하고 협업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2번은 구분되는 나만의 가치입니다. 그래, 이 사람하고 거래하고 싶은 건 알겠어요. 근데 왜 나랑 거래를 해야 되지? 저 사람이? 유니크한 차별점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미 대중성이라는 단어랑 좀 멀어지게 돼요. 제가 대중성이라는 거에 좀 허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있는데, 유니크한 차별점이라는 건 결국에는 개인의 고유성과 특이성이에요. 이 사람밖에 못한다. 이 사람밖에 못하는 일은 그냥 그 사람의 살아온 서사와 그 사람만의 인격입니다. 아까 이제 기안84님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기안84님이 겐지스 강물 먹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기행들을 벌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누군가가 따라 할 겁니까? 대체할 수가 없죠? 그런 거.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인간 본연의 본능을 어떤 거를 건드릴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금기시되는 것들. 어떤 그런 금기의 모티프들이 있거든요. 본능적인 모티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성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식욕, 경쟁하는 것들, 돈을 얻거나 뭐 거지가 되는 거, 아니면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웹툰이나 웹소설에서 다루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승인 욕구 뭐예요?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거, 그런 것들. 마탑주나 북부대공에게 사랑받는 거. 여성향 웹소설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경쟁하고 어떤 지위를 쟁취하는 거. 그런 거는 남성향 웹소설의 특징이죠. 경쟁까지도 안 가지만 요즘에는 거의 뭐 떠먹여주기에 가깝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거를 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왜 그거에 돈을 내야 되지? 내가 가치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내가 왜 돈을 내야 돼요, 거기다가? 이거에도 답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돈을 내야 되는 이유는 비즈니스 구조를 내가 짜야 돼요.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품이다. 명품을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명품의 업의 본질은 뭐냐면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중요한 사람이 되는 일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시간을 들여서 수행을 해야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씩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건데, 이거를 명품을 내가 드는 순간 단숨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명품이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캔버스 회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가의 명망의 일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아트테크라고 해서 요즘에 그림을 한 종류의 자산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거랑 문화 자본을 이해하는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명품이랑 조금 비슷한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회화를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내면의 에고를 좀 깨셔야 되는 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돈 생각을 하면 예술이 타락한다. 왜? 이것도 아닌 예시를 충분히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나의 본 의도 같은 것들이 오염된다. 이것도
아닌 예시들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무의식에 깊숙이 박혀 있다면 돈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가오가 상한다는 겁니다. 예술가가 돈 생각을 하는 게 좀 가오가 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술가라고 다릅니까? 예술가라고 뭐가 다릅니까? 이거 결국에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에요? 정규직이나 프리랜서나 개인 법인 사업가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럼 정규직이면은 어떤 회사에서 쓰임을 찾아야겠죠? 프리랜서면은 나와 함께 일할 고객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사업가라면은 아까 그 세 번째 유형에 비슷한 건데 내가 설계한 욕망을 사줄 사람을 찾아야겠죠. 결국에는 사업가는 매출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가예요. 지속 가능한가에서 이제 좀 후보군이 많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세 가지 유형이 좀 내가 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질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내가 이렇게 이미 살아왔다. 내가 이거를 욕하면서도 좀 계속 해왔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잘 돼서 오래 했다가 아니라 잘 안 돼도 계속하는 것들은 거의 내 인생의 무언가라고 봐야 돼요. 그런 걸 탄식이나 천명이라고 부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 창작자들이 이 구조적인 부분을 몰라서 계속 굶고 창작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창작 자체를 그만두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것들이 저의 탄식이었고, 천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설명충이었거든요.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 이럴 때부터 주변 친구들한테 막 설명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 반드시 있는 것들이고, 그걸 통해서 저만의 업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거는 결국에는 내가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무의식적으로 신념을 갖고 있는 것들, 나의 믿음들, 나의 그 마음속에 있는 문장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중요시 생각하면은 우리 뇌가 잘 때도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의미를 느끼는가? 여기에 헌신하고 전념하고 있는가? 이게 모두 다 해당되는 경우에 우리는 지속 가능하게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창조적이고 놀이처럼 일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건데요. 상업성과 대중성은 오늘 말씀드린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질문들에 다 답하실 수 있게 되면 돈을 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확실히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